안녕하세요, 차우입니다. 오늘의 영화 톡톡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바로 1999년에 개봉한 매트릭스하고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트릭스에는 상당히 많은 철학적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모두 만지려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장 보드리아르, 미셸 푸코, 프로이트, 니체의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다뤄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걸 다 다룰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기 때문에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을 중점적으로 영화의 설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뾰로롱. 어, 1999년 세기말 분위기에 편승해서 세계적인 대흥행을 기록했죠. 매트릭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화려한 CG의 액션 영화로만 기억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잡소리만 늘어놓는 이상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보이는 이유를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이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트릭스 영화는 설정 자체부터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을 아예 들이대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영화 초반부에 네오가 깡패들에게 해킹된 하드디스크를 건네줄 때 그 하드를 숨겨놨던 책 표지, 자, 보이시나요? 그걸 보시면 시뮬라크르하고 시뮬라시옹이라고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두 가지 단어는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용어들이에요. 물론 델리즈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도 얘기를 했지만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에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여나 관객들이 이 설정을 몰라줄까 반지 어쩐지 워셔스키 형제, 이제 남매인가요? 아무튼 워셔스키가 이 장면을 떡하니 초반에 배치를 해두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짚고 넘어가 보죠. 저 두 단어는 영화에 어떤 설정을 부여하고 있을까요? 먼저 매트릭스의 세계관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매트릭스의 설정, 근미래, 가까운 미래에 이제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기계가 만든 가상현실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현실 속 육체는 기계를 구동하는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죠. 즉,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기계가 만든 가상현실이다 라는 게 이제 영화의 핵심 설정이에요.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마트폰 모든 게 다 눈을 통해 뇌가 해석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VR 기기를 눈에 쓰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장 보드리아르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뮬라크르에 갇혀 사는구나. 시뮬라크르는 실제를 이미지화 시킨 거를 시뮬라크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실제가 있습니다. 자, 리얼리티라고도 부르는 실제예요. 자, 여기서 시뮬라시옹의 과정을 거칩니다. 시뮬라시옹,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나요? 자, 시뮬레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뮬라시옹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미지, 시뮬라크르가 되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은 매트릭스는 이 시뮬라크르 자체라고 볼 수 있고, 인간들은 이 시뮬라크르 안에 철저하게 갇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저항군의 이야기가 영화의 주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제 여자친구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유 이지은 씨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은 씨가 맞나요? 보드리아르의 말에 의하면 저 사진은 이지은 씨가 아닙니다. 이지은이라는 실제, 즉 이제는 리얼리티가 있고, 그 리얼리티에서 화장, 예명, 사진, 이런 거를 통해서 시뮬라시옹의 과정을 거친 거죠. 거쳐서 구현된 이미지인 거죠. 시뮬라크르인 거죠. 달리 말하면 대중문화, 미디어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미 시뮬라크르에 철저히 갇혀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카톡 프로필만 해도 시뮬라크르가 아주, 아무튼 사람들은 실제 리얼리티보다 시뮬라크르에 더 익숙해하고 극실제라고 하는 하이퍼 리얼리티를 통해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세상인 거죠. 자, 영화 매트릭스는 여기서 한 가지 설정을 더 끼얹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뮬라크르는 약간 이미지에 좀 초점을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는 여기에 시각뿐만이 아니라 후각, 미각, 청각, 촉각까지 모든 감각을 다 시뮬라크르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모든 감각을 다 통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자체는 인간의 감각이 느끼는 것을 그냥 뇌가 해석을 해서 투영시키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런 담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 속 인물들이 매트릭스 안에서 굉장히 기이한 어크로바틱을 보일 수 있는 이유도 그 세계가 가짜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법칙들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 리얼리티는 점점 변질되고 왜곡되고 감춰지고 있고 시뮬라크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뮬라크로만 관심 있고 시뮬라크로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죠? 장 보드리아르는 이걸 일컬어서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매트릭스는 바로 이 사회를 SF적인 설정으로 녹여낸 거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의 방송 이미지도 시뮬러시온과 시뮬라크로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에 매트릭스 영화를 끼얹어서 보면 이 세계가 가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짜다. 라는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릭스 영화 같은 음모론도 끊이지 않는 거죠. 이 세계는 다 가짜다 라는 그런 음모론도 다시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매트릭스 영화 속 현실보다는 지금의 현실이 저는 더 좋기는 한데, 말하다 보니까 이것도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기는 하네요. 자, 아무튼 아주 간단하게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과 매트릭스의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내용만 알고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못 보셨던 설정이나 장면들이 뭐 새롭게 좀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이제 그런 게 또 영화 보는 맛 아니겠어요? 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